여기 온 모든 사람은 유튜브 시청자이지만 그는 그중 상당수는 시청자인 동시에 엄연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토론회에서 불거진 중대한 쟁점은 이렇다. 유튜브라는 낯선 신세계의 크리에이터 중 유명인과 유명인 사이, 유명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누가 아니면 무엇이 크리에이터와 청중을 구분하는 선을 긋는가? 다시 말해 줄무늬 바탕처럼 울긋불긋한 손목질을 찬 사람과 평범한 오렌지색 손목질을 찬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오후 2시 30분 행사가 열리는 전시장 내 한 음식점에서 기껏해야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각자 테이블에 놓아준 카메라를 번갈아 들고 스스로를 찍었다. 점심 먹으러 여기 왔는데 고객 서비스가 영 아니에요. 그래도 난 치즈버거 하나, 감자튀김 한 봉지, 코카콜라 캔 하나를 샀어요. 한 여자아이가 말했다. 남자아이도 서비스에 대해 빈정댔고 다른 여자아이는 왜 핫도그를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이 카메라를 놓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12~13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앞자리에서 자신이 카메라에 대고 손을 흔들어댔다.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담담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가장 주목받은 패널은 가주 도치클라크였다. 패널 사회자 타하카는 청중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약 절반이 손을 들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보셨죠? 이런 토론장은 크리에이터 시청자를 나누는 방법이 얼마나 애매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예요. 톰 번스는 그동안 사정이 얼마나 변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청색 옥스퍼드 셔츠를 입고 녹색과 흰색이 섞인 손목띠를 찬 번스는 아마 이마를 덮는 머리카락을 이따금 뒤로 쓸어 넘기는 발랄하고 호리호리한 청년이었다. 그는 16살이던 2009년 도시의 여름 행사를 만들었다. 런던 중심부 하이드 파크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200명의 유튜버가 참가한 바 있다. 지금 크리에이터를 위한 비밀 구역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2012년 번스는 반쯤은 우연히 비밀 구역을 설치했다. 2012년 도시의 여름 행사가 열린 런던 중심부 맥주 공장에는 주최 측 활동가들이 중요한 물건이 든 가방과 서류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창고가 꼭 필요했다. 군중이 늘 오갔고 폭력배가 득실거려서 공개된 장소에 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안전한 비밀 구역을 마련하는 일이 하나의 원칙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많이 달라졌어요. 번스는 설명을 이어갔다. 2012년 당시 우리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커다란 붐을 일으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더군요. 벤과 필 또는 찰리 이즈소 스쿨라이크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길게 줄지어 몰려왔어요. 팬 미팅은 그 2년 전에 열린 비드콘에서 커진 행사인데 도시의 여름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사이의 수평적인 문화는 완전히 변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과적으로 2012년은 유튜브가 민주적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유명인을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전환된 해였다. 팬미팅 문화는 도시의 여름과 비트콘과 같은 행사를 통해 정착됐으며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는 처음에는 어렴풋했지만 갈수록 굳어졌다. 같은 해 유튜브의 마케팅 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있었다. 사이트 전체를 재설계하면서 유튜브 슬로건 너 자신을 방송하라는 문구를 로고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는 어쩌면 유튜브에 상거래가 도입된다는 조짐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그때 유튜브는 자신이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징후를 내비친 것이다. 모든 대형 행사에서는 호화로운 휴게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확고한 선이 그어진다. 문제는 누구나 뭐든 올릴 수 있고 단 몇 분 만에 유명인이 되거나 화제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그 선을 어디에 그을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선은 참석자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 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계를 모르겠으니까요.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들의 브이로그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면서 크리에이터의 삶에 동화되어 자신이 그 일부가 되었다고 쉽게 생각해요. 누군가와 직접 소통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이 많다고요. 마치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있겠죠. 물론 크리에이터와 팬은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크리에이터와 시청자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 한쪽은 이익을 얻으며 자신의 명성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쪽의 지지를 활용한다. 이처럼 돈 문제가 개입되면 균형은 무너진다. 공연장에 갈 때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유명인을 직접 만나리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번스는 이렇게 전제하고 누구나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전까지 그 경계는 불확실했어요 라고 말해냈다. 그때 주엘라는 유명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데일리 메일에 대대적으로 소개될 만큼 이름난 크리에이터다. 모든 팬을 일일이 알 수도 없으며 당연히 만날 수도 없다. 그만큼 두터운 팬층을 자랑한다. 그녀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일 것이다. 엑셀의 비밀구역에서 영국의 몇몇 거물 유튜버가 대화를 주고받으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수묵대의 색깔을 확인하는 보안 요원이 더 많았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대중의 시선을 피해 동료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복잡한 행사장 위층에 대규모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사파이어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2번 공연했다. 그녀는 미국의 한 브랜드와 후원 계약을 맺고 있으며 비디오 데이스에서 공연하기 위해 독일로 날아간 적도 있다. 하지만 16살 소녀에게 이런 유튜버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 작년에 여기 왔을 때 구독자가 28만 명이었어요. 사파이어가 귀빈실에서 템스강을 바라보며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콘텐츠를 보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오랫동안 거기서 움직이지 않더군요. 저작권 문제가 물론 있었죠. 28만 명에서 딱 멈춰 있다가 지금은 37만 명이에요. 많이 늘었죠. 지난 1월에 어렵사리 30만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올해 말에는 40만 명을 찍고 내년에 여기
올 때 50만 명을 찍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쓰는 2019년 3월 중순 현재 구독자는 52만 5천 명이다. 협업하고 있어서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누군가의 구독자가 100만 명이고 내 구독자가 40만 명이면 그건 내 동영상을 계속 봐오지 않은 사람 100만 명이 추가로 내 채널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협업하면 그만큼 강해져요. 내 책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해도 내 팬은 당연히 볼 것이고 팬이 아닌 사람들도 보게 되니까요. 사파이어는 유튜브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중이다. 각고의 노력에 기민한 관리까지 더해졌지만 실은 지금의 성과는 한꺼번에 벼락같이 쳐다봤다. 사파이어는 4살 때 런던 근처에 있는 공연 학교에 다니던 중 무대에 서고 싶은 욕구를 처음으로 느꼈다. 그 학교에는 약 80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학기 말에는 공연 때 3,000명 이상의 관객이 모일 만큼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 환한 조명 때문에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아 관객 뒷면을 알지 못하고 즐겁게 공연에 임했지만 조명이 꺼진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깨닫고 무대에 공포증이 생겼다. 증세가 점점 심해지다 6살이 되면서 그 학교를 나왔고 1년간 공연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이다 매니저인 호리호리한 체격의 닉 옵셜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애 엄마가 바로 이 유튜브를 발견했어요. 7살이 되자 사파이어는 자기 집 현관에 캠코더를 든 아버지 앞에서 디즈니 뮤지컬 캠프록에 나오는 노래를 불렀다. 옵셜은 이렇게 회상했다. 좀 어설펐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는 이 동영상을 올렸고 조회수 100을 찍었다. 한 달 후에 올린 다른 영상은 조회수 1000을 찍었다. 그 다음에는 2000, 또 그 다음에는 5000번 이상 재생됐다. 이제 그녀의 동영상은 수천을 넘어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결과 사파이어는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13살이 되기 전에 일어났다. 그 아이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을 즐깁니다. 아버지 옵셜이 말했다. 영원히 하고 싶다고,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겠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해요. 사파이어의 팬들은 대부분 13세에서 17세이고 70%는 여자아이다. 하지만 35세에서 45세도 제법 되는데 이는 13세 이하 아이들이 부모 이름으로 가입한 탓이다. 사파이어는 전세계 사람들이 자기 동영상을 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정말 짜릿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당황할 때가 있다고도 했다. 한 번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쇼핑하고 있었는데 어린 팬들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졸졸 따라다녔다. 그중 한 가게 밖으로 달려나가서 유명 유튜버가 왔다며 엄마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마트에서 시리얼을 사가는 장면을 촬영한 아이도 있었다. 쑥스러웠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라며 아버지 옵셜이 말을 이어갔다. 부모는 누구나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든 농구장이든 공연장이든 어디든지 데려가잖아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그 정도는 다 하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 딸아이 둘 모두 음악의 세계에 빠졌고 마침 남다른 끼를 발휘하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영상은 164페이지를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